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화학2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이 HI가 H2I2로 분해되는 반응에 대해서 사용된 정촉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학생 고르라고 되어 있죠.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맞고요. 정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역반응 속도도 빠르게 하는 거죠. C만 틀린 설명이네요. A와 B가 맞는 설명,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세 가지 고체의 결정 구조의 모형과 각 고체를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단위세포가 한 변의 길이가 A와 B인 정육면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기억 입방 구조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철이 예로 넘어가게 되는데 철은 정육면체의 꼭지점과 중심에 있으니까 채심 입방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자리는 채심이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 결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로 들어간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 다이아몬드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교인데 이산화탄소 고체는 분자 결정이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면서 공유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기억 자리엔 채심이 들어가고 니은 자리엔 원자 결정이나 공유 결정을 포함하면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세 가지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분자식, 분자량, 기준 끓는 점이 주어져 있네요.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큰 물질, 끓는 점으로 비교해주면 되겠죠. 다에 해당하고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에 니은이 존재하는 물질이 세 가지이다. 셋 모두에 존재하는 건데요. 아래쪽 니은을 보면 분자가림에 대한 거네요. 지금 분자가림과 관련해서는 분산력이 세 군데 모두 존재하게 되고 SiH4의 경우에는 비극성, 무극성 분자인 거니까 분산력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쌍자임은 없는 거고요. CH3OH는 수소결합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쨌든 세 가지 모두에 존재하는 건 분산력이 됩니다. 다와 분산력을 찾아주면 되고 보기들 중에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경로에 관계없이 기억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을 보니까 헬세 법칙 설명하고 있는 거 같죠? 지금 엔탈피가 주어져 있고 델타 H1을 통해서 한 번에 경로 1로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에 거쳐서 경로 2를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경로 1, 2에서 반응 엔탈피 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고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 자리에는 반응 엔탈피 합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니은 자리는 둘이 동일해지려면 마이너스 394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11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83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25도씨 1ATM에서 흑연 2몰이 완전연소에서 CO2 기체가 생성될 때 방출하는 열을 묻고 있어요. 지금 주어진 자료는 흑연이 연소하긴 하는데 개수가 1인 거니까 1몰 기준으로 394kJ의 열을 방출하는 거고요. 2몰 기준으로 물었으니까 394를 2배 해주면 되겠죠. 788kJ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 문제 보시면 금속 A부터 C를 전극으로 사용한 화학전지에서 그림과 같이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의 실험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서는 B전극에서 도선을 통해 A전극으로 전자가 이동한 상황이고 그럼 B쪽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된 거고요. A쪽에서 환원 반응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나에서는 A전극의 질량이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A쪽에서 전극의 A 고체가 녹아나오면서 A쪽에서 또 산화 반응을 한 거네요. C쪽이 환원 반응을 진행하고 전자는 A쪽에서 C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나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A2 플러스 수용액에서 A2 플러스의 농도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증가할 테고요. 기억 자리인 증가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 비교라고 되어 있네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지금 A와 B 중에선 산화를 B가 하고 있으니까 B가 A보다 큰 거고요. A와 C 중에서는 금속 A가 산화 반응을 진행하고 있죠. BAC의 순서가 됩니다. 일단 기억 자리엔 증가가 들어가는 3, 4, 5번 중에 찾아야 되고요.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C의 순서인데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이 맞는 거네요. A, C는 순서가 바뀌어 있고 C, B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적절한 건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 문제 보시면 T도시에서 물질 X와 Y가 각각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 액체와 기체가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증기압과 관련된 거죠. 높이가 같은 곳에서 비교해주면 되고요. 대기압 760으로 제시되어 있죠. 왼쪽에서 760인 거니까 오른쪽도 760이 되려면 수은 660mm를 제외하고 나면 X에 해당하는 X가 누르는 압력이 100이 됩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주면 760을 맞춰주기 위해서 수은 높이로는 400밖에 안 되니까요.
Y쪽에선 360이 필요한 거고, 양쪽의 압력 차이가 높이 차이를 나타내겠죠.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게 260이고 H 자리에 260이 들어갑니다. X의 증기압은 기억 자리는 100이 되고요. H는 260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100과 260의 조합을 찾아주면 되네요. 보기들 중에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 문제 보시면 물질 가부터 다의 전기분해 실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이렇게 셋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는 H2와 Cl2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X는 고체로 석출된 건데 구리와 칼륨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분해 실험에서 지금 구리와 칼륨에 대해서는 정보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수액 상태에서 전기분해할 때 대부분의 전이금속들은 전기분해가 되고요. 즉 석출될 수 있고 1족 금속, 2족 금속, 그리고 알루미늄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족 금속은 석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은 물속에서 석출되지 않는 거고요.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되는 상황일 거예요. X는 지금 마이너스 극, 환원 전극에서 석출이 되고 있으니까 구리가 되는 거고요. 이 X자리는 구리로 들어가고 플러스 극에선 산화 반응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구리가 들어가면서 나의 경우가 CuCl2 형태가 되는 거고 산화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기체 그리고 환원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기체가 있는데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라고 했을 때 수소는 물의 환원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염소는 Cl-에서 전자를 잃고 Cl2가 되는 거니까 산화 쪽에서 나오는 게 Cl2에 해당하는 거고 환원 전극 쪽에서 나오는 게 수소 기체에 해당해요. 그럼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H와 Cl이 있는데 일단 Cl을 포함하고 있는 게 KCl인 거죠. KCl 수용액에서 K 플러스가 환원 반응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물이 환원 반응을 한 거고요. Cl-는 산화를 한 겁니다. 남은 자리가 물이 되는 거고 물은 산화에서 O2가 나왔을 테고 환원 쪽에서 수소 기체가 나온 거겠죠. 기억이 Cl2 기체이다. 동그라미 기억은 Cl2 기체에 해당하고요. 나에서 X는 칼륨이 아니라 구리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틀린 보기. 단은 CuCl2가 아니라 물이죠. 기억번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8번은 25도씨에서 약산 HA 그리고 NaA를 혼합해서 만든 수행 가와나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완충유액 상황이네요. 나의 소량의 NaOH를 넣으면 A-의 양은 완충유액이라도 염기를 넣으면 염기 쪽이 증가하고요. 강산 HCl 같은 강산을 넣으면 산 쪽이 증가하죠. 지금 염기인 A- 쪽은 증가하게 됩니다. 기억자리는 증가인 거고 X와 Y의 크기 비교라고 했는데 지금 pH를 비교하라는 거죠. 완충유액의 pH와 관련해서 핸더슨 세바식, 그러니까 화학2 범위는 아니지만 그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이하셨을 테고요. pH가 pKa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로그 산분의 염기 형태죠. 어차피 같은 산과 같은 염기의 조합이기 때문에 pKa 값은 상수처럼 생각해주면 결국 pH를 결정하는 건 산염기 비율이에요. 근데 이 산염기 비율이 여기는 1이고 산과 염기의 비율이 2분의 1이 되면서 이 비율 값이 큰 쪽에서가 pH가 큰 거죠. 2분의 1과 1인 거니까 오른쪽에서가 커지면서 pH만 놓고 봤을 때 y가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식은 그냥 Ka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변에 로그 취하면서 정리해 준 거니까 Ka랑 똑같은 식이거든요. 만약에 이 식을 암기하지 못하셨으면 Ka를 생각해 보면 항상 Ka 값은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형태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그리고 산염기 비율처럼 생각했을 때 앞에서랑 비슷하죠. 나 쪽으로 오면서 산염기 비율이 2분의 1에서 1이 되면서 이 값이 증가했어요. 가에서 나로 갈 때의 상황을 보면 이 값이 증가했는데 Ka 값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가에서 나 쪽으로 올 때 수소이온 농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작아지는 게 pH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Ka 값을 이용해서 정의대로 풀이하셔도 동일한 결과죠. X보다는 Y 쪽에서가 커지고 A-는 증가하는 거니까요. 증가에 X보다 Y가 크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분자량이 C가 B의 3분의 4배라고 되어 있네요. 분자량이 C가 4일 때 B는 3이란 얘기고요. 아래쪽에 질량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분자량 이용하면 BC에 대해서는 몰수비가 나올 것 같고 질량, 압력, 온도,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요. 밀도를 통해서 일단 질량과 밀도가 있으니까 부피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부피에 대한 정보를 써보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4W를 2로 나누고 5W를 5로 나누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암산하면 되겠죠. 2W 그리고 1W가 되면서 2대 1이 됩니다.
그러면 몰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압력, 부피, 온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몰수를 찾게 되고요. 몰수는 이쯤 써볼게요. 몰수는 비율 관계만 놓고 오면 T분의 PV에 비례하게 되는데 T분의 PV 형태라고 했을 때 숫자만 남겨주면 2가 남고요. T분의 PV 형태로 정리했을 때 마찬가지로 숫자만 남겨주면 2가 남죠. 몰수비는 1대1이 되네요. 즉 같은 몰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문제에선 분자량을 묻고 있으니까 질량은 있으니까 그냥 분자수에 대한 정보만 나오면 되네요. 위쪽에 C가 B의 분자량이 4와 3의 비율이었으니까요. 지금 C가 4일 때 B에 3을 대입하면서 정리해주면 2분의 1과 1인 거니까 2대1 비율이 됩니다. 앞쪽에 그냥 분자수에 대해서 이 자리를 2라고 썼을 때 이 자리는 1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3W2가 되고 가나에 대해서 전체 몰수비가 1대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아래쪽이 3이 되면 위쪽도 3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1이 들어가주면 되네요. A와 B의 분자량 B를 묻고 있으니까 그냥 같은 몰수에 들어가는 질량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같은 몰수로 2로 통일해주면 2W와 3W인 거니까 A의 분자량이 2일 때 B의 분자량 3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3이 되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10번은 25도씨 1ATM에서 HOF가 분해되는 반응이 열악 반응식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고요. HOF와 O2의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87kJ몰과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OF에 대해서는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87kJ몰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문제에서 X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요 A까지 활용해서 구하라고 한 거네요. 어차피 O2의 생성 엔탈피는 0이기 때문에 HF의 생성 엔탈피만 나오면 요 A를 HF의 생성 엔탈피까지 포함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X를 A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등식 하나, 그러니까 A와 X가 모두 포함된 등식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A를 구하기 위해서 HF의 생성 엔탈피가 있으면 될 것 같고 HF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결합 에너지 중에 요 X도 포함이 되겠네요. 지금 간단하게 아래쪽에 써보면 안정한 상태의 원소인 H2와 F2부터 시작해서 HF를 만들 수 있고요. 어차피 EHF가 필요한 거니까 개수는 그냥 굳이 1몰로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반응이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서 HF 2몰을 만드는 반응이죠. 어차피 여기도 개수가 2가 있어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는 거죠.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H 값을 구해보면 436과 X를 더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생성물 쪽 HF는 2몰인 거니까 1140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X가 있고 1140과 436이면 704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X-704 형태가 되고요. 요 값이 지금 HF의 생성 엔탈피의 2배죠. 지금 개수를 이렇게 두고 풀었으니까요. HF의 생성 엔탈피는 이거의 절반이고 어차피 지금 2배 한 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구해준 거고요. 그럼 요 A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에 바로 답을 낼게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빼주는 건데요. 생성물 쪽은 O2는 0인 거니까 X-704만 써주면 되고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 2 붙어 있으니까요. 요 2까지 고려해주면 요거 2배 한 걸 빼줘야 되죠. 2배 하면 174가 되는 거고 174를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는 상태에서 빼주니까 플러스 174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에선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X는 하고 정리해주면 A는 있고 여기 둘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30이 되죠. 넘어가주면 플러스 530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X는 A 플러스 530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 문제 보시면 CO2의 상평형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평형 그림이 주어져 있고 유명한 그림이죠. 꼭지로 분리된 진공 강철 용기에 CO2 고체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평형에서 T도시에서 평형에 도달한 후에 들어있는 용기 속 압력을 측정했고 안정한 상을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T도시에서 또 똑같은 거네요. 꼭지는 열고 평형에 도달한 후에 용기 속 압력을 측정했고 안정한 상을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까 용기 속 온도 압력은 T도시 기준으로 P1ATM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정한 상은 기체와 액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체와 액체가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선은 요 기화 곡선이자 증기 압력 곡선인 거고요.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할 테니까 이쯤의 온도를 T도씨, 정확히 지금 T도씨라고 준 거고, 나의 평형 상태에서 용기 속 온도 압력은 여전히 T도씨인 거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T도씨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건 지금 안정한 상의 수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기체와 액체가 안정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P2하고 P1은 지금 동일한 거예요. T도씨, 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압력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확히는 증기압에 해당하는 거죠. 액체의 증기압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압력이 P1이자 P2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한 상황은 기체와 액체를 의미하고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T의 크기와 P1, P2의 크기 비교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T는 마이너스 56.6도씨보다 커야 되고요. P1과 P2는 동일한 겁니다. P1, P2가 같으면서 마이너스 56.6보다 T가 커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는 건 1번에 해당하네요. 12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K는 속도 상수이다. 1차 반응이라는 게 제시된 상황이고 A가 2B가 되는 반응입니다. 온도 T에서 부피가 같은 진공 강철 용기 1과 2에 A 기체를 넣고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B의 농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성물의 농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항상 반감기 위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성물에 대해서는 반감기가 한 번 지날 때마다 반응하는 반응물의 농도도 절반이 되지만 생성되는 생성물의 농도도 절반이 돼요. 1분, 2분, 3분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처음 생각은 T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요. T가 0일 때 B의 농도는 당연히 0이었을 테고, 근데 여기서 8A만큼 늘어난 상황이죠. 자연스럽게 처음에 1분을 반감기라고 가정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 게 8A였다면 그 다음 1분은 4A, 그래서 12A가 되고 그 다음 2A가 늘면서 14A를 잘 만족하게 됩니다. 즉 이 간격이 8A였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A죠. 반감기였다면 4A를 거치고 다시 2A만큼 또 늘어나면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12A가 되고요. 반감기의 경우에는 1분이라는 걸 찾게 되는데,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반응이고 우리가 속도 상수가 바뀌면서 반감기가 바뀌려면 온도가 바뀌거나 촉매의 유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촉매가 있고 없고 이렇게 촉매의 유무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온도가 바뀌거나 해야 되는데, 촉매도 관여하지 않았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반감기는 둘 다 한번 알아낸 값을 그대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반감기가 1분이라고 구한 거니까 아래쪽 실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럼 여기도 처음 0에서 시작했다라고 해주면 넘어가면서 지금 반감기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두 번 거쳐서 온 거죠. 그러면 2대 1의 비율로 생성이 됐을 텐데 2대 1의 비율로 생성이 되면서 3A인 거니까 2A, A의 순서로 생성이 된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2A의 만큼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 A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 0.5A 생성이 되면서 이 자리는 3.5A가 될 겁니다. 이런 빈칸들 채울 수 있고, 1에서 2분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와 2에서 3분, 이 간격 1분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에 대한 비율 정도 묻고 있네요. 둘 다 A의 평균 반응 속도에 대한 비율인데 지금 개수를 보면 A하고 B가 1대 2이기 때문에요. A 하나 없어질 때 B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즉 A의 소모 속도보다는 B의 생성 속도가 2배인 상황이죠. 근데 어차피 둘 다 A에 대해서 비율 관계만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찾지 않고 B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A가 아니라 둘 다 B로 바꿔서 풀게 되면 A에 비해서 B로 바꿨을 때는 2배의 속도가 나오긴 하겠지만 분자 쪽도 분모 쪽도 같이 2배씩이 되는 거니까 이건 둘 다 A로 풀거나 둘 다 B로 풀거나 어차피 비율 관계는 동일합니다. 굳이 억지로 다시 A로 바꾸지 마시고 우리가 자료를 B로 분석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B로 풀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분자 따로, 분모 따로 구할 때는 A와 B가 2배 속도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분자, 분모 합해서 비율 관계를 따질 때는 둘 다 B로 바꿔줘도 되죠. 그러면 A 떼고 생각해보면 0에서 2분간의 평균 속도라면 전체 12가 증가했고요. 그걸 2로 나눠주면서 6 기준으로 쓸 수 있고 2분의 12로 계산한 거예요. 2분에서 3분이라면 아래쪽 2번 실험에서는 0.5A가 1분 동안 커진 거죠. A 떼고 0.5가 1분 동안 커진 거니까요.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은 0.5로 계산이 됩니다. 0.5분의 6 형태인 거니까 12배 차이 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 A수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후에 물은 2분의 5xg을 추가해서 만든 수액의 퍼센트 농도가 5%라고 되어 있고요.
A의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최종적으로 만든 수액이 5%라고 되어 있는데 5%면 전체 중에서 용질, 여기선 A겠죠. A가 차지하고 있는 게 100분의 5, 즉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가 의미하는 비율은 A의 질량에 비해서 전체 용액의 질량이 20배다. 이 정도로 직관적으로 이해해주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5% 수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혼합하는 간화 수액 그리고 물까지 포함해서 A의 질량 잘 구하고 전체 수액의 질량 구했을 때 그게 20배 차이가 나면 5%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럼 전체 질량이 부피와 밀도를 주면서 제시가 되어 있네요. 부피가 100에 밀도가 1. 부피와 밀도를 곱하면서 질량이 나오는 거니까요. 전체 질량이 100g 기준인 거고 그 중에 A가 얼마나 들어있냐에 대해서 100ml와 0.1몰 농도인 거니까 0.01몰이에요. 이 정도는 암산해도 되겠죠? 0.1몰 농도와 100ml이자 0.1L라고 해주면 곱해주면 0.01몰이 되고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1g입니다. 그러니까 100g 기준으로 A만 놓고 보면 1g이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1.1을 곱해줬다라고 해주면 밀도와 부피를 곱해서 1.1xg이 되는 거고요. 전체 수액의 질량은 1.1xg. 이 중에서 A가 얼마나 들어있냐를 찾기 위해서 앞쪽에 농도를 보니까 2.5 몰랄 농도라고 주어져 있네요. 농도는 어차피 비율 관계인 거니까 내가 편한 데에서 비율 관계는 찾으면 되겠죠? 2.5 몰랄 농도의 정체는 물이 1kg일 때 물이 1kg 기준으로요. A가 2.5몰인데 2.5몰이면 A는 250g입니다. 그래서 2.5 몰랄 농도의 정체를 간단한 형태로 비율 관계만 찾아보면 물 1kg당 A가 2.5몰이자 250g이 되는 거고요. 그럼 둘을 더한 전체 기준으로는 지금 4대1 비율 관계인 거니까 전체 5 중에 1, 5분의 1에 해당하는 게 A의 질량이에요. 5분의 1, 즉 0.2배인 거니까 여기에 0.2배를 해줬다라고 해주면 0.2xg이 됩니다. 2.5 몰랄 농도의 정체를 간단한 곳에서 먼저 밝힌 거고요. 물과 A의 질량에 대해서 4대1 비율, 그럼 전체 질량 기준으로는 A가 5분의 1이다. 5분의 1이자 0.2배인 거니까 0.2배 해서 0.22xg이라고 찾은 거고요. 그럼 A의 질량은 여기에서 결론이 난 거고 전체 질량은 이렇게 셋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게 A의 질량에 비해서 전체 질량이 20배가 되는 그런 5% 수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노란색 기준으로 20배 해주면 이 파란색 안에 있는 이 셋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식정리해주면 되겠네요. 한 번에 식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노란색 기준으로 20배 해주면 20이 되고 여기 20배 해주면 4.4x가 됩니다. 이 값이 여기에 있는 것들 더해주면 100이 되고요. 1.1x와 2.5x를 더해주는 거죠. 3.6x가 되네요. 넘겨주면 0.8x가 되고 넘겨주면 80이 되면서 여기서 x가 10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선 x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x는 100이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 K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가 1대 1대 2의 비율로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죠. 이렇게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평형상수를 구할 때 뭐 압력으로 구한 거나 농도로 구한 거나 다 똑같고요. 심지어 결과적으로는 이걸 압력, 농도로 구해도 되지만 그냥 몰수로 구해도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몰수 비정도로만 구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평형상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앞쪽에 평가원 문제들 풀이하면서 제가 자주 강조를 했었고 이렇게 특히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압력으로 구한 거나 농도로 구한 거나 몰수로 구한 거나 최종적으로는 A, B, C에 대한 그냥 몰수 B로 구한 것도 다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가는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A부터 C 기체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C의 초기 농도에 따라서 Q0분의 K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요. 초기 상태에서 반응지수의 정의에 따라서 적혀 있는 게 Q0 값이고 A, B, C의 초기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C0가 X몰 농도일 때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에서 C의 몰 분율을 Y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선 이 X하고 Y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주어진 그래프 형태를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시작을 하라는 것 같죠? 이 자리는 C의 초기 농도가 2분의 1인 거니까요.
C의 초기 농도가 2분의 1. 그럼 2리터 상황인 거니까 C는 1몰인 상태이고요. C의 초기 몰수가 1몰인 상태에서 시작한 거고, 여기 1몰이 돼버리면 1대1 대 1인 거니까 뭐 111 대입하나 말하죠. 그러면 Q값이 1이 됩니다. Q0 값이 1이 되고요. Q0가 1이라면 Q0분의 K인 거니까 여기서 K 값까지 나오게 되네요. 그럼 K는 4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는 K 값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온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평형상수가 바뀌지 않죠. 그러면 순서상 K가 먼저 나오고요. K가 4라고 먼저 나오게 되면 4분의 1배 비율을 만족하기 위해선 Q0가 16이 나와야 됩니다. 계산의 순서가 반대로 넘어가네요. K부터 먼저 나오고 이 점에서 그러면 Q0 값이 16이 나오고요. Q0 값이 16이 나오려면 Q0 값도 몰수로 그냥 계산해도 되죠.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계속 얘기하지만 압력, 농도, 몰수, 몰수비 이 중에 편한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1몰 1몰이라면 이 정도는 암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1 곱하기 1분의 C의 몰수의 제곱인데 그 값이 16이 되기 위해선 C의 몰수가 여기서 4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C의 몰수가 이 자리에서 4몰이라면 끝까지 조심해야죠. 4몰이라면 2리터 기준으로 2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X가 2로 나오게 되네요. X는 2라고 찾은 거고요. 이 자리 먼저 찾았고,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건 이렇게 시작해서, 즉 C가 3몰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최종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몰 분율을 묻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최종 평형에 도달했다. 근데 평형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지만 초기 조건은 그냥 반응 조건을 반응물 쪽으로 모두 몰거나 생성물 쪽으로 모두 몰아서 그냥 이렇게 다 있는 곳에서 시작하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시작하는 게 편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이걸 평형에 대해서는 일종의 비방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을 여기에 놓고 떨어뜨려도 이 자리로 올 테고 공을 여기에 놓고 떨어뜨려도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요. 그냥 내가 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서 나도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거나 쭉 정반응을 시켜서 지금은 C가 혼자 있는 상태로 쭉 정반응을 시켜서 C가 6몰에 그럼 A와 B는 다 0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도달한 평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간에 어느 지점 정도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도 이쪽으로 오겠지만 완전히 역반응을 시켜서 A, B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거나 완전히 정반응을 끝까지 시켜서 C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거나 최종 평형은 제일 안정한 곳으로 그냥 알아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방정식을 K값 4를 만족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실제 몰수를 구하셔도 되지만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의 특징을 활용해주면 어차피 평형상수를 비율로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역반응을 하다가 어딘가에서 멈춰서 평형이 됐겠죠. 근데 여기서 역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평형에 도달했을 때 확실한 건 역반응을 통해서 A, B가 생길 때 개수가 A와 B가 1대1인 거니까요. A와 B가 1대1로 생기는 건 맞죠? 그래서 정확한 몰수가 아니라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1대1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몰수의 비율이 얘네 둘은 1대1이 될 테고, 근데 평형상수 4를 만족하기 위함이라면 1 곱하기 1분의 요 자리의 제곱인데요. 그게 4를 만족하려면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A와 B는 1대1인 게 확실하고요. 사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생각해 보셔도 정반응을 하건 역반응을 하건 이 상태에서요. 정반응을 해도 또 역반응을 해도 어차피 A와 B는 1대1로 개수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해질 때도 1 플러스 X, 1 플러스 X, 빼질 때도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A와 B는 계속 같은 몰수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건 이 중간에서 시작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보면 더 명확히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C만 있는 상태에서 역반응을 하다 A와 B가 생기면 지금 이건 여러분 정확한 몰수가 아니라 제가 몰수 B 정도만 쓰는 거예요. 1대1인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평형상수를 비율로 만족하기 위해선 1대1 대 2가 돼야지만 요거 제곱하면서 K값 4를 만족하겠죠? 그럼 이게 몰수 B예요. 전체 4 중에서 C는 2이기 때문에 Y 자리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말로 지금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개념이 잘 잡혀있는 분들은 이거 그냥 몇 초면 풀죠. 어차피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비율 관계만 따져주면 되는데 몰 분율도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요. 비율 관계를 따지기 위해 살펴봤더니 A와 B가 최종 평형에서 1대1인 건 확실하니까 1대1일 때 어떤 값이 들어가야지만 평형상수를 만족할 수 있냐? 그럼 1대1 대 2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게 몰수 B인 거니까 몰 분율도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의 표현 계산, 중간 과정에서의 특징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곱해주면 1이 되는 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기체,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1차 반응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개수는 2대 2대 1로 명확히 주어져 있습니다.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기체, 헬륨기체를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A와 헬륨만 넣고 시작을 했고 반응이 진행되어 반응 시간이 T일 때를 기준으로 헬륨의 부분 압력이 A의 부분 압력과 같아졌고요. 용기 속 전체 압력의 또 13분의 2배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T일 때의 상황인데 이 T가 지났을 때 C와 헬륨에 대해서 몰수 B 정도 묻고 있네요. 어차피 묻는 게 비율인 거니까요. T일 때의 상황을 비율로 잘 나타낸 다음에 그만큼 시간이 한 번 더 흘렀을 때의 상황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온도와 부피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압력비가 그대로 몰수비인 거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보면 전체 13 중에서 헬륨이 2라고 되어 있죠. 실전이었으면 그냥 이쯤에 표현했을 것 같아요. 헬륨은 여기에 표현해 보면 전체 중에 헬륨이 2다. 그럼 나머지가 11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헬륨과 A는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게 T에서의 상황이에요. 그럼 헬륨이 2일 때 A도 2라고 준 거고요. 압력이자 지금은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온도 부피 일정할 때 압력과 몰수가 같은 비율 관계로 움직인 거니까 압력 B이자 몰수비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2로 쓰고 나면 전체 13을 만족하기 위해선 둘이 9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2대 1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9를 6과 3으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이 T만큼 흘렀을 텐데 그럼 A 입장에서는 원래 A만 있을 때의 초기 상황으로 가보면 0은 요쯤 해볼까요? 초기 상황에선 헬륨은 그대로 2가 있었을 테고 B와 C 만들어진 거 전부 다 A 쪽으로 바꿨다라고 해주면 6만큼이 더 생겼을 테니까 지금 8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래서 초기 상황은 8에서 시작해서 T만큼 흘렀을 때가 4분의 1이 된 거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난 겁니다. 그래서 A의 몰수가 초기 몰수의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2T일 때도 그냥 여기에 표현하고 끝을 낼게요. 2T일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헬륨과 C인데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헬륨은 계속 2일 테고요. 한 번 더 T만큼 시간이 흐르면 반감기가 또 2번 지나니까 A는 4분의 1배가 되면서 0.5가 돼요. A가 1.5 반응하게 되면 C는 개수가 절반인 거니까 3.3에서 시작해서 0.75가 생기면서 3.75가 됩니다. 그럼 C의 양분의 헬륨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3.75면 4분의 15가 되고요. 헬륨은 2이자 4분의 8인 거죠. 4 약분시켜주고 나면 15분의 8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15분의 8.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문제 보시면 A수액과 B수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물의 증기압이 T도씨 기준으로 PATM이라고 주어져 있고 A, B의 분자량 그리고 물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수액에 대한 자료가 꽤나 많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A, B, 이 분자량에 대해서 둘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비발성 비전해질이고 수액은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자료들 정리해보면 물의 질량을 깔끔하게 1kg으로 줬네요.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이 몰랄 농도와 관련이 있는데 당장 몰랄 농도가 4대 3인 거니까요. 같은 1kg에 들어있는 몰수가 4대 3이라는 거 주어진 것 같고 숫자로 여기에 T도씨에서의 증기압력이 주어져 있는데 T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이 P잖아요. 우리가 순수할 때의 증기압 기준으로 물의 몰 분율을 곱해서 이 용액의 증기압이 나온 걸 테니까요. A와 B가 비발성인 거니까 요건 물의 몰 분율만큼 원래 P에서 줄어든 상태겠죠. 이걸 물의 몰 분율이라고 해주면 지금 A와 물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전체 503 중에서 몰수로 물이 500이어야 돼요. 그럼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500대 3이 되고요. 그러면 A의 어차피 질량은 주어져 있으니까 A의 몰수만 나오면 A 분자량을 구하는 거죠. 근데 몰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물이 1000g이고 이걸 18로 나눠주면 이게 물의 몰수입니다. 근데 500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500분의 3배를 해줘야지만 이게 지금 A의 몰수가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이게 물의 몰 분율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전체 503 중에 500, 그러면 500이 물일 때 A가 3이다. 근데 물의 몰수는 1000g을 그냥 분자량으로만 나눠주면 되고 그거의 500분의 3배인 거죠. 계산이 깔끔한 거죠. 나눠주면 2가 되고 2와 3, 6과 18을 나누는 거니까요. 최종적으로는 3분의 1몰이 됩니다. 아래쪽에 3이 남으면서 3분의 1몰 형태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3분의 1몰이다. 그러면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 주면 1kg당 같은 물의 질량에 대해서 끓는 점으로미 4대 3이면 몰랄 농도가 4대 3이고요. 그러면 A와 B의 몰수도 4대 3이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4분의 3배 해주면 이 자리는 4분의 1몰이 되네요. 그럼 거의 구해놓은 상황인 게 일단 A는 분자량이 먼저 나왔고요. 3분의 1몰에 20인 거니까 A의 분자량은 60입니다. 1몰 기준으로 60이 되고, 용질의 질량, 이 자리에 지금 몇 g인지만 찾아내게 되면 몰수는 나와 있으니까 4분의 1몰이죠. 그러면 몇 g인지만 나오면 그거 기준으로 4배 해주면 B의 분자량까지 나오는 거네요. 아직 안 쓰고 있는 이 자료만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퍼센트 농도가 409분의 900이에요. 그러면 100을 곱해서 이 값이 나온 거니까 전체 용액 질량분에 지금은 B의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거기에 100을 곱해서 이 값이 나온 거니까요. 이 비율 관계만 놓고 보면 409분의 9가 됩니다. 전체 중에서 B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건 그냥 간단하게는 지금 물의 질량과 용질, B의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 보면 전체가 409일 때 B가 9인 거니까요. B가 9g이라고 해주면 전체 409를 만들기 위해선 물은 400g이에요. 동의하시죠? 지금 이 비율 관계를 그냥 잘 가져오기만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게 지금 1000kg, 그러니까 1kg이자 1000g인 상황이에요. 물의 질량이 1kg이자 1000g인 거고요. 그럼 이렇게 오면서 지금 2.5배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2.5배를 해주면 되네요. 2.5배 해주게 되면 2분의 5배 한 거니까 2분의 45g이 되는 거고, 2분의 45g인 거니까 이 자리에 2분의 45,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건 2분의 45g이 4분의 1몰이기 때문에요. 1몰당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4배 해주면 됩니다. 4배 해주면 이 약분되면서 2를 곱해주면 90으로 정리가 되죠. A의 분자량은 60, B의 분자량은 90이 되고요. 둘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은 30으로 정리가 되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7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에서 X몰 농도의 약산 HA 400ml가 있고요. 0.75몰 농도의 약산 HB 200ml가 있습니다. 여기에 0.5몰 농도의 NaOH를 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표형 상태에서 Na 플러스의 농도에 따른 산염기의 비율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P점과 Q점에서 pH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고, 이온화 상수 HA와 HB에 대해서는 각각 A와 B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 점들 위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Y 그리고 B분의 A, 그러니까 산염기 HA와 HB에 대해서 이온화 상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필요하고요. 그래프의 이 Y축 중에 하나인 Y값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 파악은 잘 하시죠? 지금 약산에 대해서 NaOH를 넣게 되면 약산의 중화 반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바뀌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HA의 경우에는 NaOH가 들어온 만큼 A-로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비슷하게 HB의 경우에는 NaOH가 들어오는 만큼 B-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반응이라는 걸 잘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NaOH가 들어온 만큼 바뀐다,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Na 플러스의 농도가 주어져 있는데 Na 플러스는 지금 산염기 반응만 놓고 보면 구경꾼이기 때문에 몰수는 일정한 가운데 NaOH 수액의 초기 농도는 2분의 1몰 농도죠. 0.5몰 농도이자 2분의 1몰 농도. 근데 이 값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NaOH 수액 입장에서는 몰수는 일정하죠. Na 플러스의 몰수는요. 근데 이런 산 수액들 400ml, 200ml와 혼합되면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그 전체 용액의 부피가 몇 배가 되는가에 따라서 부피하고 몰 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역수배로 지금 농도가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Na 플러스의 농도, 혼합 용액에서 Na 플러스의 농도를 보면서
NaOH가 몇 밀리리터 들어갔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지만 버퍼링 없이 또 시간 낭비 없이 바로바로 문제풀이가 됐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잘 되시는지 보세요. 이건 사실 화투에서보다도 화원에서 지금 중화반응 풀이할 때 이런 풀이를 많이 하는데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암산이 되면 제일 좋긴 하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분의 1몰 농도잖아요. 예를 들면 이 자리를 판단할 때 18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2분의 1을 기준으로요. 실전에서는 이걸 그냥 암산으로 하셔도 돼요. 2분의 1에서 18분의 1이 됐다라는 건 9분의 1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9분의 1배. 근데 농도가 9분의 1배가 됐다라고 했을 때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인 건데 Na 플러스의 몰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도가 9분의 1배가 되려면 NaOH 입장에서 혼합 수용액의 부피가 9배가 된 겁니다. NaOH 입장에서 혼합 수용액의 부피가 혼합 과정에서 9배가 된 거고, 여러분 9배가 되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말고 추가된 게 8배인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용액의 부피가 9배가 돼야지만 농도는 9분의 1이 되는 건데 NaOH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9배가 되려면 원래 1배만큼은 내 거고 추가되는 게 8배. 근데 그 8배가 400인 거죠. 또는 그럼 원래 있던 건 이 HA 입장에서 그거의 8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50ml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NaOH가 50ml 들어갔다는 걸 얼마나 빠르게 캐치할 수 있냐의 문제고, 실전에서 사실 그냥 암산을 해서,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해서 이 정도는 암산을 해서 찾아내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럼 NaOH 입장에서 거꾸로 검산을 해보면 50ml인데 400ml가 더해지니까 50에서 450으로 이렇게 부피가 9배가 됐잖아요. 부피가 9배가 되니까 농도가 9분의 1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도 바로 해석이 가능한 게, 그럼 50ml가 들어갔다면 NaOH 입장에선 0.5몰 농도인 거니까 0.5를 곱해주면 25mm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OH- 입장에선 25mm몰이 들어간 거고요. 밀리몰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해서 써보면 HA에 대해서 이게 3인 거니까 A-와 HA가 1대 3의 비율인데 이 분수 형태로 바로 써볼게요. 지금 제가 A-와 HA에 대해서 써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산염기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 파악이 되어 있는 분들은 NaOH가 25만큼 들어가게 되면 HA는 NaOH와 반응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25만큼 들어갔으니까 A-25로 바뀐 겁니다. 근데 3을 만족해야 되니까 윗자리가 75가 되면서 원래 전체는 100이었던 건데 그 중에서 NaOH가 25mm몰 들어오니까 25가 A-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100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X자리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X는 4분의 1몰 농도 상황인 거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를 맞추면서 NaOH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 판단이 된 거네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자리나 이 자리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게요. 이 자리도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7분의 1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이게 2분의 1에서 시작해서 7분의 1이 되기 위해서 몇 배가 된 거냐? 그럼 3.5분의 1배가 된 거죠. 이제 복잡하니까 쓰지 않을게요. 이 정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농도가 초기 농도는 NaOH에서 Na 플러스의 농도가 2분의 1이었는데 이 자리는 지금 7분의 1이 됐다. 그러면 농도가 3.5분의 1. 그럼 NaOH 입장에선 부피가 3.5배가 된 겁니다. 근데 부피가 3.5배가 되려면 원래 있던 NaOH 부피를 기준으로는 2.5배만큼이 더 더해진 거예요. 2.5배가 더해져야지만 원래 있던 거 포함해서 부피가 총 부피가 3.5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2.5배만큼에 해당하는 게 400ml. 그럼 400을 기준으로 2.5분의 1, 즉 5분의 2배를 해주면 5분의 2배, 0.4배가 160ml죠. 이 160ml가 들어간 지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NaOH 수용액 입장에선 160ml 지점인 거고요. 그럼 검산차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얘 기준으로 160과 400을 놓고 오면 얘 기준으로 2대 5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2에 5가 더해지면서 2에서 7로 3.5배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 연습하기엔 요건 좀 계산이 편한 계산은 아니네요. 얘는 그나마 좀 괜찮은 계산이었는데 얘는 암산으로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NaOH의 부피를 잠깐 V라고 두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3.5분의 1이 됐다는 건 총 부피가 3.5배가 돼야 되니까 V에 지금 400ml를 더한 게 이게 3.5V다 라고 해서 그냥 요 방정식을 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원래 NaOH가 V라고 해주면 거기에 400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총 부피가 V 기준으로 3.5배, 3.5V가 됐으니까 농도가 3.5분의 1이 됐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2.5V가 400인 거고 2.5로 나눠주면서 V가 160으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160이면 NaOH는 80mm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요 분수 형태의 비율 그대로 써보면 NaOH가 80mm몰 들어가면 A-로 80mm몰 바뀌게 되고 원래 전체 100에서 시작했던 거죠. 여기 4분의 1 구하면서 약산이 100이라는 건 구했으니까 100mm몰요. 그 중에 80을 바꿔놓고 나면 20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Q점에서의 산염기 비율 상황을 찾은 거고요. 이제 P점도 해석을 해볼게요. 요 자리에 대한 거고 여긴 NaOH가 얼마나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계산이 좀 간결한 것 같은데요. Na 플러스의 농도가 2분의 1몰 농도에서 6분의 1이 된 거니까 농도가 3분의 1이 됐다. 그럼 부피는 3배가 돼야 됩니다. 부피가 3배가 되려면 NaOH 부피 기준으로 해서 더해지는 약산의 부피가 원래 있던 NaOH 부피의 2배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총 부피가 3배가 되겠죠? 근데 2배 한 게 200인 거니까 NaOH는 100ml 상황이네요. 이 자리는 NaOH가 100ml 들어간 상황. 그러면 200ml랑 합해지는 상황에서 총 부피가 3배. 그래서 Na 플러스의 농도가 2분의 1에서 6분의 1로 3분의 1배가 된 거죠. 연습하기 진짜 좋네요. 같은 방식의 계산이 3번이나 나오니까 한 번 정도 식을 써가면서 방정식으로도 풀어보시되 기본적인 생각은 Na 플러스의 농도가 줄어든 비율을 보면 부피가 몇 배가 되는지가 보인다. 이 정도 계산은 상황 파악을 머릿속으로 하고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 거죠. NaOH가 100ml가 들어가면 Na 플러스는 50mm몰이 들어간 거고요. 50mm몰만큼 HB를 B-로 바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HB는 초기에 0.75몰 농도 200ml인 거니까 4분의 3과 200을 곱해주면 총 150이에요. 총 150인 상황이고 또는 초기에 150으로 시작했던 거고요. 그 중에 50을 바꿨으니까 50mm몰 상황. 그리고 아직 안 바뀐 게 100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B-가 50mm몰, HB가 100mm몰이 되면서 B-분의 HB가 2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선 총 150mm몰이라고 쓴 거고요. 이 비율 자체는 2가 됩니다. 그럼 Y는 2로 들어가게 되고 Y는 2라고 구했고 이제 산해리 상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필요한 건데 마지막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자료가 이 자료 안 쓰고 있죠. P와 Q에서 pH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pH가 같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항상 Ka 값은 머릿속으로요. 이 Ka 값을 읽을 때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일부러 농도는 지금 빼고 써본 게요. 어차피 수소이온 농도는 농도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지만 산염기 비율의 경우에는 그냥 몰수비, 농도비 어쨌든 비율 관계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산해리 상수, 이온화 상수를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Ka 값의 비율인 건데 Ka 값이 HA는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요. HB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실전에서는 머릿속으로 이것도 생각하셨으면 돼요. 근데 둘에 대해서 그냥 몇 대 몇이냐 정도만 묻고 있는 건데 P점과 Q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P점에서는 여기 P점에선 HB에 대한 거고요. Q점에서가 HA에 대한 건데 이 두 자료에 대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pH가 같다는 걸 통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같다는 걸 준 거잖아요. 그러면 산해리 상수의 비율은 산의 이온화 상수에 대한 비율은 산염기 비율만 보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건 자료는 A-분의 HA인데 지금 산염기 비율은 KA에 들어가는 산염기 비율은 산분의 염기 형태인 거죠. 그것만 주의해서 표시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염기 비율로 바꿔서 표시해주면 이건 4분의 1이 아니라 4로 들어가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4인 거고요. 이 자리는 지금 산염기 비율이 HB에 대해서 B-분의 HB가 2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서 산염기 비율 형태로 HB분의 B- 형태로 표현했을 땐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쓴 게 산분의 염기 형태로 비율을 바꿔준 거고요. 4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8대 1의 비율이 됩니다. HA의 이온화 상수와 HB의 이온화 상수가 8대 1의 비율. HA 쪽이 큰 거니까요. 이 값이 8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저는 설명하는데 마찬가지로 설명을 쭉 해야 되니까 뭔가 복잡하게 좀 풀렸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Na 플러스의 최종 농도를 보면서 이건 부피가 몇 배 된 거다. 그럼 부피가 몇 배 되려면 NaOH가 몇 밀리리터 혼합된 상황인 거구나. 이런 게 바로바로 계산이 됐으면요. 여기에 50, 160, 100이 바로 계산이 됐으면 NaOH의 몰수도 바로 나왔을 테고 NaOH가 들어갔을 때 항상 약산의 반응은 강염기와 반응했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약산을 짝염기로 바꾸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초기항 기준으로 해서 NaOH가 들어간 만큼 A-로, HB에선 B-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주면 해석이 금방 되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도 Ka 값에 대한 비율 관계인데 수소이온 농도가 같은 곳에서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냥 산염기 비율, 앞에서 구해놨던 그 산염기 비율만 자료가 역수 형태로 제시됐다는 거에만 주의하면서 산염기 비율만 표시해 주면 이 비율 관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설명 과정이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거지 실제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계산을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2와 8을 곱해주면 16이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1, 2페이지는 좀 간결한 편이었는데 3페이지에 문항수도 많고 좀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으면서 3페이지에서 좀 시간 관리가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A기체로부터 B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표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식은 2A가 B가 되는 반응으로 주어져 있고 초기에 A기체와 B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와 반응이 일어나서 도달한 표형 1 그리고 온도를 변화시켜서 도달한 표형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들이 주어져 있고 X와 표형상수의 비율 정도 묻고 있고요.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이 PATM으로 일정하다.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제시된 자료들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야겠네요. 일단 밀도 값이 제시되어 있는데 밀도의 비율은 어차피 초기 상태에서 1, 2로 넘어가는 동안 첨가하거나 제거된 기체들이 없으니까요. 질량 보존에 의해서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럼 밀도가 3대 2라고 했을 때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는 밀도와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 부피는 2대 3 비율 관계로 주어진 거고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온도 그리고 부피에 대한 비율 관계가 있으면 몰수 관계로 넘길 수가 있죠. 지금 1과 2에 대해서 몰수는 RT분의 PV 값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압력이 일정하고 기체 상수도 일정한 거니까 T분의 V 형태로 N을 표시해서 비율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몰수는 이쯤 표시해 볼게요. 그럼 T분의 V 형태로 정리해주면 1과 2에 대해서요. 1에서는 T는 제외하고 숫자로만 써주면 2가 되고요. 이번 실험에서는 V는 3에 분모에 들어가는 온도는 역수치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3은 그대로 써주고 8분의 9는 역수치해서 9분의 8 형태로 곱해주게 되면 3과 약분이 되고요. 2와 약분이 되면서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3대 4 비율 관계를 갖게 되네요. 1과 2의 평형에서 몰수로는 3대 4라는 것까지 찾았고 추가로 주어진 자료가 A의 질량과 B의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인데 전체 질량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자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분수 형태로 일단 표현해주면 1분의 14 형태가 되고 2번에서 자료를 줬는데 3분의 2로 제시되어 있네요. 스케일을 맞춰주면 처음에 전체 더해서 15인 거니까요. 아래쪽도 15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건 15가 되도록 더해서 5밖에 안 되니까 3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9와 6으로 써주면 되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냥 단위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15g 기준으로 여기도 3대2 비율을 지키면서 더해서 15g이 되도록 해줬고 초기 상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A와 B가 함께 있는 상황이죠. 뭐 앞쪽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초기 상태는 그냥 한쪽으로 몰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뭐 A만 있는 상태 또는 B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 이건 이쪽에 정리해 볼까요? 지금 2A가 B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굳이 주어진 초기 상태를 여기서 시작할 필요가 없고요. 뭐 어떤 초기 상태에서 시작해도 평형은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일단 전체가 15g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전부 A 쪽으로 몰아볼게요. 그럼 A가 15g, B가 0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 초기 상태로 보내려면 그냥 반응을 쭉 시켜서 A가 1g, B가 14g으로 보내주면 되긴 하는데 굳이 거기서 시작할 필요가 없죠. 그냥 A만 있는 초기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1번의 평형에 도달하고 또 2번의 평형에 도달하는데 2번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준 겁니다. 2번 평형에서 A가 9g일 때 B가 6g 기준으로 쓸 수 있죠. A가 9g,
B는 6g 기준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몰수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몰수비 상대값으로 지정을 해서 좀 스케일 맞추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만 놓고 보면 5대 3인 거니까 15g에 해당하는 A의 몰수를 5라고 두면 9g은 5대 3의 비율을 가지면서 이 자리는 3이 되는 거고요. 5에서 3이 되면서 A가 2 반응했기 때문에 B는 1 생성이 되는 거고, 이 자리를 1로 쓸 수 있죠. 그럼 이번 실험에서의 전체 분자수를 4 기준으로 쓸 수 있는데, 마침 여기 4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 자리를 통일해서 4일 때 3으로 바꿔주면 되겠군요. 지금 4대 3인데 색깔을 보라색에 맞춰줄게요. 그러면 네, 잠시만요. 보라색에 맞춰서 이 자리도 4대 3이 되도록 써주면 4와 3의 비율이고 그냥 4로 맞춰진 상황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자리 1번에서는 전체 몰수가 3이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초기 5를 기준으로 3이 됐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2번에서 1번으로 가면서 4에서 3이 됐다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초기 상태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5에서 3이 되기 위해선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1 감소하는 반응인 거니까요. 5에서 3이 되기 위해선 개수의 2배 반응이죠. 개수의 2배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2에서 2배 해주면 4만큼 반응해서 1인 거고요. 개수의 2배만큼 생성이 될 테니까 2가 됩니다. 더해서 3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검산이고, 질량도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15g당 5였으니까 분자수로 5분의 1배면 질량으로도 5분의 1배, 이 자리는 3g이 되고요. 여기서 자료 정리하면서 검산이 되겠네요. 전체 15g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는 12g이 되는데, 그럼 아래쪽과 비교해보면 B는 6g을 1이라고 했으니까 12g이 2가 됩니다. 사실 이 분자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은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질량 위주로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요 반응식을 보면서 분자량을 꺼내도 돼요. 지금 2A가 B가 되는 반응인 거니까 A의 분자량을 1이라고 했을 때 반응식 상에서 질량 보존이 되려면 B의 분자량은 2인 거죠. 그럼 A와 B에 대해서 분자량 B가 나와 있고, 제시된 질량 B를 분자량 B로 나눠서 몰수를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서 꺼내주셔도 되고요. 저는 뭐 굳이 분자량까지 가지 않더라도 처음에 그냥 A의 초기 질량 15g이라고 했을 때 이번 실험에서 9g이었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A에 대해서 5대 3이면 분자수도 5대 3인 거니까 그냥 분자수를 분자량 거치지 않고 바로 꺼낸 상태에서 여기서 반응할 때 2 감소했으면 얘는 1 증가할 테니까 여기서 4를 찾았고요. 아까 3대 4라는 걸 찾았는데 마침 4로 통일이 됐으니까 1번 실험에서의 분자수는 3이라고 가정해주면 바로 이렇게 1번 상황에서도 A와 B에 대한 분자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온 상황이 된 게 1번 실험에서 A와 B의 질량 B가 일단 X예요.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X는 A에 비해서 B의 질량이 4배인 거니까 X가 4로 먼저 정리가 되고요. 추가로 구하라고 한 건 표형상수의 비율인데, 지금 1번과 2번에서 몰수에 대한 자료 그리고 부피에 대한 자료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평가 문제들 풀이하면서 표형상수를 쓰는 다양한 방식 설명드렸었죠. 이때 몰수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몰수를 활용해서 표형상수를 쓰고요. 이 상태에서 부피로 보정을 해주는데, 지수로 들어가는 값은 반응물의 기체분자수에서 생성물의 기체분자수를 빼주면서 이 지수로 들어가주면 되죠. 지금은 2 빼기 1인 거니까 V의 1승 형태로 몰수로 표형상수 구하듯이 정리해 준 다음에 부피를 한번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K1과 K2에 대해서 바로 정리해보면, K1은 몰수가 1대 2인 거니까 1의 제곱분의 2 형태로 몰수로 계산한 표형상수 값은 2가 되고, 여기에 부피 2인 거니까 2를 한번 곱해주면 되고요. K2에 대해서는 몰수로 계산하듯이 계산해주면 3의 제곱분의 1이 되면서 9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 부피 한번 곱해주면 되죠. 3 곱해주면 됩니다. 이 자리는 4로 정리가 될 때 이 자리는 3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K2분의 K1 형태로 정리했을 때는 지금 12배 차이인 거죠. 이 자리가 12로 정리가 되네요. X는 4였고 K2분의 K1은 12인 거니까요. 곱해주면 48이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9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1대 2 그리고 1대 4로 명확히 주어진 상태입니다.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기체부터 C기체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C의 양은 0.5몰로 고정이 되어 있고 전체 기체의 양은 M몰로 일정하대요. 전체는 M몰인 가운데 C의 양만 고정이 된 상태이고, 나는 가에서 A기체와 B기체의 양을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초기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에 따른 C기체의 분합분의 D기체의 분합에 대한 비율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도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분압비는 몰수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C의 몰수분의 D의 몰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최대값이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때 초기 상태 A의 몰 분율은 A인데 그 A를 활용해서 초기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이 5분의 9A일 때 반응이 완결되고 나서 A 기체의 분압을 XATM, 요 X도 구해야 될 자료겠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이 두 자리네요. 초기에 지금 몰수, 전체 몰수 값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 초기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을 5분의 9A로 맞춰서 이 상태에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A의 분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상황 파악이 좀 잘 되셨어야지만 접근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몰수를 초기 몰수 N몰로 고정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는 0.5몰인 가운데 A와 B의 몰수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A와 B의 몰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초기 상태 A의 몰 분율도 바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최종 반응 완결 후에 C의 분압분의 D의 분압에 대한 비율 관계, 즉 C의 몰수분의 D의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특정 위치에서 최대값을 가진 거고 그때의 값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C의 몰수분의 D의 몰수로 이 자료를 바꿔서 해석할 수 있고요. 비율 관계는 동일한 거죠. 근데 C의 몰수가 초기에 0.5몰이 있었고 D는 처음엔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이 비율 관계가 반응이 진행되기 전엔 0에서 시작한 건데 반응을 통해서 이제 C와 D가 생성이 된다라고 해주면 C가 뭐 K몰 생성될 때 개수를 고려하면 D는 4K몰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C가 K몰 생성되고 있으면 D는 4K몰이 생성되죠. 근데 요 값에 대해서 최대값을 위치를 표시해주면서 정리하라는 건데요. 사실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가비에리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앞쪽에 비율 관계를 놓고 보면 0이고 이 NC분의 AD가 처음에 NC분의 ND 형태로 정리했을 때요. 초기에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는 C만 있으니까 0에서 시작해서 뭔가 분자 분모에 더해지면서 전체 값을 보고 있는 건데 이 더해지는 건 개수비대로 C와 D가 생성이 될 테니까 더해지는 값은 비율 4자리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0에서 시작해서 4자리가 더해지고 있는 건데 K값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 값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앞쪽은 고정된 상태에서 더해주는 건 계속 비율 4자리가 더해지고 있는 거니까 수학적으로는 뭐 이걸 실전에선 이렇게 풀이하시지 않았겠지만 간단하게 증명처럼 해보면요. 이 자리가 지금 NC분의 ND 형태라고 했을 때 처음에 K값이 0일 때는 당연히 0에서 시작하는 거고 근데 점점 K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값은 4를 점근선으로 해서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분수 형태의 전체 값은 K가 커짐에 따라서 처음 0에서 4 쪽으로 쭉 접근하고 있으니까 K가 클수록 가장 큰 값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K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생성되는 C의 몰수에 대한 거였으니까 사실 이 최대값은 언제 얻어지는 거냐면 생성물의 양이 최대일 때 얻어지는 겁니다. 생성물의 양이 최대일 때 그 값이 얻어지는 거고 근데 언제 생성물이 최대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처음에 0.5, 0이 있었고 여기서 K만큼 더해지는데 이 최대값은 이 값이 2일 때죠. 복잡하니까 이 정도는 암산을 해도 될까요? 지금 2K 플러스 1이 4K인 거니까요. 넘겨주면 2K가 1, 즉 K가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셨으면 NC분의 ND 형태가 최대값이 되는 위치는 생성물의 양이 최대일 때고 근데 그 생성물은 얼만큼 나올 수 있냐면 아래쪽이 C의 몰수였죠. C의 몰수가 0.5몰 생성되는 게 최대예요. 근데 C의 몰수가 0.5몰 생성이 되려면 이 자리를 다시 가져와서 해볼게요. C의 몰수가 0.5몰이 생성됐다. 그러면 A 플러스 2B가 지금 C 플러스 4D가 되는 반응인데 C가 0.5몰, D는 2몰이 생성되는 이런 상황은 A, B를 놓고 보면 0.5몰, 1몰이 반응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가요. 근데 문제의 조건으로 지금 A와 B의 몰수는 전체 합은 일정한 가운데 비율을 바꿔가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뭐 어떤 심증을 가지고 문제풀이 이어나가셨을 것 같은데 좀 더 논리적으로 풀이하기보다는요. 저는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 그러면은 전체 A와 B의 몰수합은 고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실험 과정이 초기 몰수는 일정해야 되고 그 안에서 A, B의 비율만 바꿔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A, B의 총합은 일정한 가운데 최대 생성물을 내려면 어떤 비율 관계를 가져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1대2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몰수를 1대2로 나눠 가지면 남는 반응물이 없는 거죠.
근데 아마 직관적으로는 여기가 최대가 아닐까 이런 심증은 가지셨을 것 같고, 제가 증명하듯이 접근해 보면요, 이 숫자를 그냥 활용해 볼게요. 예를 들면 A와 B의 총합은 1.5몰로 고정인 상태에서 어떤 비율로 나눠 가져야지만 생성물 C 또는 D의 양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냐. 근데 1.5를 지금처럼 1대2로 나눠 가지면서 0.5몰, 1몰이 반응하도록 해주면 이때는 남는 반응물 A, B 모두 없이, 즉 A와 B가 동시에 한계 반응물이면서 생성물 C를 0.5몰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조금 몰아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대1을 기준으로 여기서 시작하면 남는 반응물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A를 좀 줄이고 B 쪽으로 늘렸다. 그럼 문제가, 지금은 둘 다 한계 반응물로 C를 딱 0.5몰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A를 줄이고 B를 늘리는 순간 B는 남고 A가 한계 반응물이 되죠. 뭐 예를 들면 0.4, 1.1 이러면 전체가 1.5인데 아까처럼 1대2가 아니라 0.4, 1.1이 되는 순간 이제 A가 한계 반응물이거든요. 그럼 A가 0.4 반응해서 C도 0.4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B를 A로 바꾼다라고 해도요. 이번엔 A가 남고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데 B가 1 반응할 때나 C가 0.5가 나오는 거지, 이거보다 적은 양 반응하면 0.5보다 작아지잖아요. 즉 전체 양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성물의 양을 최대로 만들려면 지금 1대2의 비율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딱 남는 반응물이 없어야 되고, 어느 쪽으로든 이 비율을 벗어나도록 옮겨주는 순간 한계 반응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성물의 양도 줄어들게 돼요. 즉 이 자리, 생성물의 양이 최대가 되는 위치가 여기였는데 이 자리가 언제 나오는 거냐면 A와 B가 지금 0.5하고 1 반응했을 때라는 건 요 Y축 값을 통해서 찾았잖아요. 근데 그 0.5하고 1 반응하면서도 최대값이 나오는 지점은 남는 게 없어야 되니까요. 초기에 A가 0.5 있고 B가 1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A와 B의 초기의 총 몰수는 1.5몰인 거고요. 그럼 N값이 찾아진 거죠. N자리는 2가 되면서 전체 2몰을 C는 0.5몰 두고 1.5몰 안에서 둘의 비율 관계를 바꿔가면서 쭉 실험을 해본 건데, 그때 최대가 되는 건 A와 B가 1대2로 반응해서 남는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럼 N값까지는 일단 찾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때 이 A를 찾아서 여기에 대입한 다음에 요 X 구해보라는 거거든요. A 자리는 초기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인데요. 초기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은 0.5, 1이 들어가면서 전체 2몰 중에서 0.5몰인 거니까 A 자리는 일단 4분의 1로 나오고요. A의 4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A의 4분의 1을 대입해주면 이 자리는 20분의 9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전체 중에서 A의 몰수가 20분의 9. 근데 지금 전체는 2몰인 거니까요. 여기에 살짝 다시 한번 써보면 A, B까지만 써볼게요. 전체 중에서 20분의 9인 거니까 2 곱하기 20분의 9를 해주면 A가 0.9몰이에요. 그럼 A가 0.9몰인 거고, 둘을 더한 값은 1.5몰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B는 0.6몰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A가 0.9몰, B는 0.6몰인 상황이 됐죠. 여기서 반응 환결후 A에 대해서 끝까지 조심해야 되네요. 몰수가 아니라 압력을 물었군요. 압력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제시가 되어 있었고, 지금 2몰 기준으로 전체는 2몰이라는 걸 구했는데 거기서 1atm인 거니까요. 비례상수를 찾은 거죠.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몰수와 압력 간의 몰수를 기준으로 절반, 즉 2분의 1배 해줘야지만 압력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끝까지 조심해서 0.9, 0.6몰로 시작해서 반응이 완결되면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A는 0.3, B는 0.6 반응하면서 B가 한계 반응물로 A가 0.6몰 남게 돼요. 그래서 반응 완결 후 A에 대해서는 몰수론 0.6몰이 되고요.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게 이 X에 해당하는 압력은 지금 몰수를 절반에 해당하는 게 압력으로 바뀌는 상황인 거니까요. 이 0.6몰 기준으로 2분의 1배에서 0.3atm, X를 0.3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상황 파악이 좀 어려웠던 거고, 그 뒤로 계산 자체는 괜찮았고요. 뭔가 시험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값은 반응물이 없을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반응물이 모두 소모됐을 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증명하지 않고 그냥 심증을 가지고 풀었으면 좀 편하게 풀이하실 수 있었을 텐데, 풀어놓고 나서 이제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하는 과정에서는 완결성 있는 풀이가 필요하니까요. 이런 최대값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값이 2가 됐고 x가 0.3이 됐으니까 곱해주면 0.6이 되고, 0.6이면 분수 형태로는 5분의 3이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전부 1로 주어진 상태이고 1차 반응이네요.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에 물질의 종류와 양을 달리해서 놓고 반응시킨 실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와 나에서 온도가 각각 T1 켈빈, T2 켈빈으로 일정하다. 1차 반응이기 때문에 반감기 위주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감기가 다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풀어야 되고요. 뭐 아주 우연히 T1, T2를 갖게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이렇게 다른 미지수로 주는 상황이라면 온도가 다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푸는 거죠. T는 2분일 때 가에서와 나에서 A기체와 B기체의 부분 압력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줬고요. 이때 온도가 동일했다면 온도도 같고 부피도 같은 거니까 그냥 압력비를 몰수비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압력이 원래라면 V분의 nRT 형태에서 온도가 같다라면 부피는 같다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온도마저 같았다면 그냥 압력비가 몰수비.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될 게요. 가와 나를 놓고 봤을 때 온도가 T1, T2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비가 주어졌더라도 그게 바로 A와 B에 대한 몰수비를 주는 게 아니라 몰수비에 온도까지 곱해서 나온 값이 압력비로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주의해야 되고요. 가에서는 A기체만 있는 상태에서 조금 편하게 시작했는데 나는 A기체와 B기체, 생성물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A의 몰수분에 B 플러스 C의 몰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2분 간격으로 제시되어 있군요. 구하라고 한 건 T가 4분일 때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압력비인 건데 위에서도 했지만 압력비가 그냥 몰수비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도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위쪽 자료 정리하면서 T1, T2에 대한 비율 관계가 나오면 그걸 최종적으로 요 답을 낼 때도 주의해서 몰수비의 온도까지 곱해준 상태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보면서 지금 가에서 시작해서요. 2분 간격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반감기는 한 번 정도는 두 실험 중에 한 번은 2분일 테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면서 뭐 1분이거나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걸 3등분해서 뭐 3분의 2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2분, 1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요. 주어진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런 심증을 가지고 처음에 반감기 위주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죠. 가는 다행히 A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A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A가 지금 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이때 2분 지났을 때와 6분 지났을 때가 주어진 거고 A의 몰수분의 B 플러스 C의 몰수가 A와 7A 7배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반감기 분석을 하라는 거죠. 초기에 A의 양은 뭐 16도 괜찮고 32도 괜찮고 편한 데서 시작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16 정도에서 시작해서 자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처음엔 BC가 다 0이었고요. 어차피 B와 C의 합인 거니까 그냥 합 위주로 적어보면 반감기를 거치면서 8회에서 4, 뭐 2, 1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때 B와 C의 합은 A가 없어진 걸 기준으로 그만큼 B도 나오고 C도 나오니까 반응한 A의 양 기준으로 2배씩 늘어나야 돼요. 그럼 8 반응했을 때 16이 되고 4 반응했을 때 8이 늘어나고요. 2 반응했을 땐 4가 늘어나고 1 반응했을 때는 2가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A분의 B 플러스 C 몰수 표시는 생략할게요. A분의 B 플러스 C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당연히 0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는 2가 되고요. 이 자리는 6이 되고 이 자리는 14, 이 자리는 30이 됩니다. 처음에 2분이 반감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자료 정리하게 되는데 지금 반감기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 지나서 요 세 번째 반감기가 세 번 지난 자리를 기준으로 1대 7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잘 맞네요. 첫 번째 자리하고 그 다음 이 자리를 비교하는 건데 7배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니까 주어진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T1에서의 반감기는 2분인 상황이고요. 요 자료가 일단 정리가 되는 거고 반감기 자료가 정리가 됐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요 자료 대입하면서 뭔가 온도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래쪽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아래쪽은 좀 귀찮은 게 A와 B가 전체양 6n을 나눠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비율을 또 숫자로 주지 않고 미지수로 표현했네요. 그럼 처음에 A분의 B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건데 C가 없었으니까요. 그 자리가 B에서 시작해서 지금 2분에서 10B 또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가 46B입니다. 실전에서 풀이하는 상황이었다면 반감기가 얘는 2분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은 온도가 바뀌어 있으니까 다른 온도라면 반감기도 달라져야 되고 지금 달라진다라고 했을 땐
1분 반감기를 갖는 상황을 생각하겠죠. 뭐 4분이 반감기라면 이건 반감기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분석하기 어려워지고요. 반감기가 오히려 더 짧아지면서 1분이라고 해주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땐 반감기가 2번 지난 거고, 다시 한번 또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이 자리로 왔다. 어쨌든 10배, 그러니까 1대 10대 46의 비율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거고요. 처음에 심증을 가지고 두 번째 실험은 반감기가 1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A의 양 기준으로 4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10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6,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분수 형태로 표현해 보면 A의 양분의 B의 양을 그냥 일단 비율 관계로요, 1분의 B라고 표현해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반감기를 한 번 거치면 0.5에, 사실 반감기를 쓰는 것보다는 한 번에 4분의 1 자리를 쓰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반감기를 한 번 거쳤다라고 해주면 A가 0.5 반응할 때 BC는 B도 0.5, C도 0.5가 생기니까 A가 반응한 거에 2배만큼 생기는 거였죠. 이 자리가 B 플러스 0.1이 되고요. 근데 이 자리가 아니라 한 번 더 간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푸는 거죠. 한 번 더 왔다면 0.25가 되고, 0.25 반응했으니까 이 자리는 1이요. 0.25 반응했으니까 이 자리는 0.5가 늘어나면서 B 플러스 1.5 형태. 그럼 이 자리가 10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금 B인 상태에서 이 자리가 10B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0B라고 해주면은 넘겨주면 2.5B가 되고요. 그럼 1.5B가 1.5인 거니까 이걸 10B라고 하는 순간 B가 1이 나옵니다. B가 1이 나오면 1이 되고, 여긴 0.25분의 2.5가 되면서 10이 나온 거죠. 그럼 B가 1일 때 그대로 10이 나오고 46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데, 지금 반감기를 2번 거치면서 4분의 1배가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4분의 1배가 됐다라 해볼게요. 여기를 거쳐서 이 자리가 4분의 1 기준으로 4분의 1배인 거니까 그냥 분수 형태로 쓰면 16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처음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A가 16분의 15만큼 반응했으니까 B를 기준으로 16분의 15의 2배, 16분의 30이 더해지는 상황이고, 지금 B가 1로 계산되는 상황인 거니까 맞네요. 지금 16분의 1과 16분의 16이라고 계산해주면 16분의 1, 16분의 46인 거니까 이 자리가 46B가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B는 1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역시나 예상대로 반감기가 1분인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B가 1인 상황. B가 1이라고 해주면 전체 양을 처음 시작할 때 얘는 A가 5n에서 시작했다면 이 값이 1이라고 했을 땐 A분의 B가 1인 거니까요. 둘이 같은 양끼리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자리가 3n이 되고 이 자리도 3n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주어진 조건, 요 조건만 이제 활용해 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알아낸 게 지금 압력비가 몰수와 온도에 대한 비율로 둘을 곱해서 나온 비율이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살짝 요 부분만 지우고 생각해 보면, 지금 3이라고 했을 때요, 몰수와 온도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에서는 온도가 T1이고 나에서는 T2고, 요식 정리하면서 T1, T2에 대한 비율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에서 B, 몰수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나에서 A, 몰수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가에서 2분이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B의 양은, 가에서 2분은 반감기인 거니까요. 5n 기준으로 반감기면 A가 2.5n 남겠죠. 그럼 A가 2.5n 반응했으니까 B도 2.5n 생긴 상황입니다. 이 자리가 2.5n 기준으로 들어가주면 되고요. 나에서 A, 근데 나에서 2분이면 반감기가 1분인 자리이기 때문에 2분 자리는 반감기가 2번 지나간 자리, 즉 A가 초기 값의 4분의 1 위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에서 A라면 초기에 A가 3n이 있었는데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초기 몰수의 4분의 1배에 해당하는 4분의 3n, 즉 0.75n이 있을 겁니다. 요식을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약분시켜주면 4분의 3과 4분의 10인 거니까요. 3과 10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넘겨주면 10분의 9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T1, T2에 대해서 요 비율에 대해서는 10분의, 이 3과 10이 넘어가면서 10분의 9 형태로 정리가 되죠. 10일 때 9의 형태로, 그러니까 T1이 9일 때 T2는 10의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요식 이렇게 정리가 됐고, 마지막에 묻는 것들만 정리하고 끝을 내볼게요. 이 자리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압력비를 물었는데, 지금 압력비는
몰수비 거기에 온도를 곱해주면서 정리가 되고요. T1과 T2에 대한 건 9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온도는 9와 10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 몰수만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4분일 때를 기준으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4분에서 둘 다 C, 생성물에 대한 건데 다행히 B는 원래 있던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C는 둘 다 그냥 생성이 되는 거니까요. A가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A하고 C는 1대1인 거니까 A가 소모된 양을 찾아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성된 C의 양이 됩니다. 그 부분 잘 지켜서 4분이면 가실험에서는 2분이 반감기인 거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A는 초기 농도의 4분의 1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자료 정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4분이 지났을 때 A는 초기 농도의 4분의 1이 남죠? 그럼 반응은 초기 농도의 4분의 3을 한 겁니다. 그 반응한 만큼 C가 생성되니까요. 초기 농도 기준으로 4분의 3, 4분의 15N만큼 생성된 C가 있는 거고요. 몰수 기준으로요. 비슷하게 아래쪽도 생각해 보면 4분이 지나면 아래쪽에선 1분이 반감기이기 때문에 2분의 1배씩 4번 초기 농도의 16분의 1이 A가 남아요. A는 초기에 3N이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16분의 1이 남아있다? 그럼 반응한 건 16분의 15만큼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16분의 15만큼 반응했고 그만큼 C가 생긴 거니까요. 3N 기준으로 16분의 15배 해주면 되겠죠. 16분의 그러면 45N이 됩니다. 마지막 계산까지 조금 귀찮은 계산인데 차분히 정리해 주시면요. 어차피 반감기 형태가 이런 모습에서는 2분하고 1분일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실험에서 반감기가 2분이라는 게 나온 상태에서 아래쪽은 그냥 1분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도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반감기가 정해지고 나면 보통의 경우에는 부피가 같다. 그럼 온도까지 같았으면 압력비를 그냥 몰수비로 쓸 텐데 지금은 온도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비가 몰수와 온도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요식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약분할 것들 약분하고 정리해 볼게요. 지금 4와 16은 약분하면 4가 되고 15N과 45N을 약분하면 3이 되는데 3은 여기서 3으로 한 번 더 약분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도 있거든요. 여기 2와 5로 약분이 되고 남은 건 5분의 6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분모에 있었으니까 이 2만 올려줬습니다. 5분의 6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문제에서 5분의 6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 2페이지는 괜찮았는데 3페이지에서 좀 계산이 많으면서 좀 귀찮은 형태였고요. 4페이지에서도 뭐 당연히 4페이지니까 그렇긴 하지만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화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좀 시간 관리가 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들은 아주 정석적으로 풀이하기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반감기가 그냥 이게 아닐까라는 심증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반감기를 찾아가면서 접근해야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5학년도 화학2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